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머님. 주민센터 창구 앞 내 이름이 적힌 서류 위로 도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서류 제목은 의사무능력자 확인서였죠. 나는 평생 한 번도 남에게 판단을 맡기며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어도 혼자서 아이 키우며 장부 하나는 늘 정확했어요. 1원짜리 오차도 없이 말이죠.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그날 가족은 나를 지우려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도 나는 가계부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맑음. 시금치 3,000원, 두부 2,500원, 버스비 왕복 3,000원.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서 펜을 쥐는 게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기록한다는 건 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니까요. 수첩을 덮으려는데 며느리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상 위에 미역국이랑 나물 반찬을 놓으며 지연이가 웃었어요. 언제나처럼 공손한 말투였죠.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50년 넘게 사람 상대하며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표정 아래 숨은 마음을요. 지연이가 내 손에서 수첩을 빼앗듯 가져갔어요. 어머니, 이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관리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쓸 거야. 손을 뻗었지만 지연이는 수첩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요즘 숫자 틀리는 거 아세요? 어제도 10,000원짜리 계산 잘못하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안 틀렸어.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는데 떨렸습니다. 지연이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거실에서 아들 성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성우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내 눈치를 살폈어요. 지연이가 작게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수첩 찾으신다고. 요즘 많이 헷갈리시나 봐. 나는 안 헷갈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호 눈빛에서 믿음이 사라진 걸 봤거든요.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성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날카로웠어요. 보호한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연이가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검진 한번 받으세요. 요즘 건강검진 중요하다잖아요. 병원? 나는 안 아픈데.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우리 엄마 건강해야 오래오래 같이 살죠. 지연이 손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성호와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병원 선생님이랑 빨리 정리해야. 정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연이가 막아섰어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쉬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옷장 속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30년치 수첩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1995년 4월 12일이라고 적힌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에 볼펜으로 적어둔 문장이 있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살린다.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동네 이장으로 일하던 시절 옆집 아주머니가 한밤중에 찾아왔었죠. 얼굴에 멍이 가득했어요. 남편한테 맞았다고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일주일간 그 집 상황을 매일 기록했어요. 몇 시에 고함 소리가 들렸는지, 며칠 동안 아주머니가 밖에 안 나왔는지 전부 적었습니다. 경찰에 그 수첩을 보여줬더니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사람을 지켜주죠. 그래서 나는 평생 기록하며 살았어요. 남편이 술빚에 재산 날리고 떠난 뒤에도 혼자 아들 키우며 빚 갚을 때도 전부 수첩에 적었습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갚았는지, 아들 학비가 얼마였고 급식비를 몇 번 밀렸는지 적어두면 잊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적어두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매일 아침 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김옥분입니다. 1952년 5월 3일생.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문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주민센터 가요.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주민센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성호와 지연이는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신경과라고 적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이상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24년 11월 22일입니다. 지금 계절이 뭐죠? 가을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죠? 대답했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72.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기억력 테스트를 할게요. 제가 말하는 단어 3개를 기억하세요. 사과, 비행기, 연필. 5분 뒤에 다시 물어봤을 때도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사과, 비행기, 연필. 의사 선생님이 뭔가 더 적었어요. 그러더니 내가 아니라 성호를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나를 진료실에 남겨두고 성호와 지연이가 의사를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기다렸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성호 표정이 무거웠어요. 지연이는 묘하게 안도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보입니다. 초기 단계라 지금 관리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초기 단계. 무슨 초기 단계예요? 경도인지장의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나는 멀쩡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달래듯 말했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초기에 발견한 게 다행이에요. 약 처방해드리고. 나는 약 안 먹어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일어서려는데 성호가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엄마, 선생님 말씀 들어. 약 먹으면 나아진다잖아. 나는 안 아프다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뭔가 적더니 종이를 건넸습니다. 소견서 필요하시면 발급해 드릴게요. 성호가 그 종이를 받았어요. 지연이가 작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성호와 지연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봉투 같은 걸 가방에 넣는 게 보였습니다. 성호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대답을 다 마쳤는데 왜 인지기능 저하래요? 내가 100에서 70 뺄 때 한 번도 안 틀렸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받았어요. 소견서. 응, 다음 주 수요일에 주민센터 가기로 했어요. 그때 다 정리하면 되죠. 정리. 또 그 단어였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서랍을 열어 수첩을 찾았습니다. 지연이가 숨겨둔 그 수첩을요. 한참을 뒤져서 겨우 찾아냈어요. 서랍 제일 밑, 오래된 옷가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내가 쓴 글씨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1월 1일 쌀 2만 원, 반찬 재료 1만 5천 원. 11월 3일 전기세 4만 3천 원, 수도세 2만 1천 원. 11월 8일 버스비 3천 원, 약국 파스 6천 원.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었어요. 숫자도 전부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아프다고 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옆방에서 성호와 지연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어쩔 수 없잖아. 빚이 얼마인데. 은행에서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성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 땅이라도 팔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죠. 땅. 내 땅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아들 키우며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산 그 땅. 시골이지만 내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동의를 안 하실 텐데. 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 의사무능력자로 지정되면 보호자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지연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 그럼. 근데 어쩌겠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그 땅 필요 없잖아. 필요 없다. 내 재산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서 수첩을 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병원 진료비 3만 원. 의사 소견서 발급.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팔기로 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수첩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어요. 하지만 나는 글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왔어요. 주민센터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내 옷을 꺼내줬어요.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뭐가 중요한데요? 그냥 서류 정리하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나 같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에 수첩을 넣었어요. 1995년 4월 12일이라고 적힌 그 오래된 수첩이랑 최근 기록한 수첩 2권을 챙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주민센터로 갔어요. 성우가 운전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성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성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지연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의사소견서 여기 있고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나를 쳐다봤어요. 본인 확인 필요합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옥분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52년 5월 3일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 서류 제목이 보였습니다. 의사무능력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보호. 또 그 단어였습니다. 도장이 내 손에 쥐어졌어요. 서류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젊은 여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명찰에 최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서류 뭔가 이상한데요. 최은서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직원이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어요. 이 신청서 본인 서명란이 비어 있는데요. 지연이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글씨를 잘 못 쓰셔서요. 그래서 도장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은서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본인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서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어르신의 법적 판단 능력을 제한하는 서류입니다. 이게 처리되면 어르신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돼요. 모든 결정을 보호자가 대신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또박또박했어요. 천천히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해줬습니다. 지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머니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호와 통제는 다릅니다. 은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건 통제입니다. 실례지만 신입이시죠?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신가 봐요. 치매 환자 가족들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방해하세요? 지연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본인 의사 확인 없이는 처리할 수 없어요. 그때 옆 창고에 있던 나이든 남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명찰에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 주사 뭐 하는 거야? 서류 다 갖춰져 있으면 빨리 처리해. 하지만 과장님 이건 빨리 하라니까. 민원인 기다리잖아. 과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도장을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찍으세요.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찍으면 나는 나 자신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숨이 막혔어요. 창고 안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내 입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내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나는 이게 뭔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1995년 4월 12일이라고 적힌 낡은 수첩과 최근까지 쓴 새 수첩 2권을요.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은서에게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가 황급히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 그건 왜 꺼내세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은서가 먼저 받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첫 장을 넘기는 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이 씨 부인 남편 폭행건. 목격 시각 오후 11시 30분. 비명소리 들림. 이튿날 오전 얼굴 멍 확인. 4월 15일 다시 고함 소리. 4월 18일 경찰 신고. 은서가 천천히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수첩 표지에 볼펜으로 적힌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기록은 사람을 살린다. 은서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르신, 이거 전부 직접 쓰신 건가요? 네. 내가 다 썼어요. 언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이요. 은서가 최근 수첩을 펼쳤습니다. 11월 1일. 쌀 2만 원. 시금치 3천 원. 버스비 3천 원. 11월 8일. 전기세 4만 3천 원. 수도세 2만 1천 원. 11월 15일. 두부 2,500원. 미역 4천 원.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어요. 날짜, 금액, 내역 전부요. 과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주사 그거 확인하느라 언제까지 시간 끌 거야? 과장님 이거 보세요. 은서가 수첩을 들어 올렸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어요. 최근 3개월치 기록도 완벽해요. 날짜 하나 안 틀리고 금액 계산도 정확합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정교한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예전에 쓴 거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 환자도 습관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은서가 수첩 최근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1월 20일. 동네 김신혜 수도 고장. 주민센터에 민원 접수 요청 받음. 은서가 컴퓨터를 켰어요.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11월 20일 김영수 씨 수도 고장 민원 접수 기록 있네요. 시각까지 일치합니다. 과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서가 계속 말했어요. 11월 10일. 박신의 강아지 잃어버림. 같이 찾아줌. 오후 5시경 놀이터에서 발견.
또 검색했습니다. 11월 10일 박정민 씨 반려견 찾기 협조 요청 기록 있어요. 발견 시각 오후 4시 50분. 거의 정확합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소견서 받았잖아요. 의사가 인지기능 저하라고 했어요. 은서가 소견서를 다시 봤어요. 경도인지장애 초기 의심. 의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확진이 아니고요. 그래도. 그리고 이 소견서 발급 병원이 좀 특이하네요. 뭐가 특이한데요? 지연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은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본인이 이 서류에 도장 찍고 싶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 이름을 내가 지키고 싶어요. 그건 알겠어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처리는 보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본인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제출된 증빙 자료만으로는 판단 능력 부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 이거 말이 돼요?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최주사 말도 일리는 있어. 일단 보류 처리하고 추가 자료 받는 게 맞겠어.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다시 올게요. 자료 더 준비해서. 성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내내 침묵만 흘렀어요. 지연이가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성호 손이 핸들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손등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안 됐어요. 그 직원이 이상하게. 네, 알아요.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시간이 없다는 거 알아요.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성호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첩을 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주민센터 방문. 서류 보류.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어요. 최은서라는 사람이 내 기록을 믿어줬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지연이는 나를 피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도 말없이 나갔어요. 성호는 더 이상 내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최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요. 어르신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서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어르신 기록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뭐든 물어보세요. 은서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뭔가 자료들이 떠 있었어요. 어르신 1995년 4월에 이씨 부인 사건 기록하셨잖아요. 그분이 혹시 이영숙 씨 맞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은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분이 제 외할머니예요. 뭐라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살린 사람이 옥분 이장님이라고. 그때 기록해준 수첩 덕분에 경찰이 움직였다고. 나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찾아와 우는 여자. 얼굴 가득한 멍. 떨리는 손. 할머니는 그 뒤로 30년을 더 사셨어요. 저를 키워주셨고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옆에 계셨어요. 은서가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옥분 이장님을 꼭 찾아서 고맙다고 전하라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찾지 못했어요. 할머니 고향에 가봤는데 이미 재개발되고 없더라고요. 옥분이라는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은서가 내 손을 잡았어요.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수첩 볼 때 날짜를 봤어요. 1995년 4월 12일.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날짜였어요. 그리고 표지에 쓰인 글씨. 기록은 사람을 살린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은서도. 어르신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태어날 수 있었고요. 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어르신을 지킬 차례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어르신이 다녀온 병원 알아봤어요. 그 병원. 문제가 좀 있어요.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땡땡 신경과 허위 진단 의혹. 보험 사기 연루 조사 중. 저기서 소견서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멀쩡한데도 치매 판정 받았대요. 보험금 타거나 재산 처리 목적으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도. 어르신은 정상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어르신 기록은 완벽해요. 은서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어르신 수첩 기록을 최근 6개월치 분석했어요. 365개 항목 중에 날짜 오류 0건, 금액 계산 오류 0건, 사실관계 오류 0건. 이건 판단력에 문제없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아드님, 사업자 등록 조회해봤어요. 최근에 부도 처리됐더라고요. 빚이 상당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 전부터 알았어요. 얘가 밤마다 혼자 술 마시고 며느리랑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내 도장 몰래 찍어서 대출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은서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말하면 얘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얘 아버지가 그랬어요. 빚지고 거짓말하고 결국 도망쳤어요. 나는 아들만큼은 그러지 않길 바랐어요.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어르신. 그런데 이제 기다릴 수가 없네요. 얘가 나를 지우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정식으로 정신 감정을 받으세요.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요. 그럼 어르신이 멀쩡하다는 게 증명돼요. 그럼 내 땅을 지킬 수 있어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르신 이름을 지킬 수 있어요. 이름. 내 이름 김옥분. 72년 동안 살아온 이 이름을요.
나는 은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볼게요. 다음 주에 병원 예약 잡을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나와 은서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여긴 누구세요? 주민센터에서 뵌 분이에요. 지연이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업무 확인차 왔습니다. 은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르신 상태 재확인이 필요해서요. 이미 병원 소견서 제출했잖아요. 더 뭘 확인하려고요? 그 병원 소견서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공무원이 민원인 집까지 찾아와서 무슨 짓이에요? 이거 월권 아니에요? 저는 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 권리를 보호하는 게 제 일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어요. 은서가 가방을 챙겼어요. 어르신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문을 나서려는 은서를 지연이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은서가 돌아봤어요. 당신 신입이죠?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은서가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은서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지연이가 나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최은서 방문. 1995년 그 여자가 은서의 할머니였다. 세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나도 싸울 준비를 해야겠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내내 집안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지연이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어요. 성호는 방에만 박혀 있었어요. 문틈으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간대. 어떡하지? 일요일 밤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그 공무원까지 꼬셔가지고. 내가 어떡해. 엄마가 저렇게 나오는데. 그럼 포기할 거야? 우리 집은 어떡하고.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은서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예약 잡았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수요일.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옥분 어르신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땡땡 법무법인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따님 되시는 분께서 상담 의뢰하셨는데요. 며느리 말이죠. 나는 딸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며느님이시죠? 어르신 혹시 후견인 지정권으로 주민센터 가셨던 거 아시죠? 알아요. 그게 보류됐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거 다시 진행하시는 게 어르신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 독거노인 사기가 많잖아요. 후견인 지정해두시면 어르신 재산 보호할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 관리해 주시는 거니까 안전하죠. 나는 사기 안 당해요. 나는 멀쩡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니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까지 동원하다니.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열어봤더니 또 후견인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 어머니, 우리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지연. 편지를 구겼습니다. 휴지통에 던졌어요. 오후에 문을 열었더니 성우가 서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성우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알아. 사업 망했어. 빚이 2억이 넘어. 알고 있어. 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말하길 기다렸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아빠처럼 실패자가 됐어. 너는 내 아버지 아니야. 근데 똑같잖아. 빚만 잔뜩 지고 가족한테 짐만 되고. 다르다. 뭐가 달라? 내 아버지는 끝까지 거짓말했어.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 성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땅 팔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집 경매 들어가. 나는 한참 동안 아들을 봤어요. 내가 혼자 키운 아들. 밤마다 굶기지 않으려고 낮을 밤일 가리지 않고 일했던 그 시절의 아기. 땅 주지. 뭐라고? 땅 줄게. 팔아서 빚 갚아. 성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어요. 나는 손을 빼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스스로 요양원이나 후견인 같은 서류 절대 안 만들어. 내가 내 결정 내릴 권리는 남겨도. 성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지연이 아니라 내 입으로 약속해. 약속할게.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 다시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마.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우가 나갔습니다. 나는 수첩을 폈어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아들에게 땅을 주기로 했다. 재산보다 아들의 정직이 더 중요하다. 펜을 놓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서였어요. 어르신, 내일 병원 예약 맞죠? 제가 아침 9시에 모시러 갈게요. 네, 알겠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일 병원 간다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응원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9시 정각, 은서가 왔어요. 작은 차를 운전해서 왔습니다. 어르신 가시죠. 차에 탔어요. 서울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집 앞에서 지연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우리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은서가 말했어요. 어르신, 긴장되시죠? 응. 좀 떨려요. 괜찮아요. 어르신은 멀쩡하세요. 제가 장담해요.
그래도 의사가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안 그럴 거예요. 어르신 수첩 기록 봤잖아요. 완벽해요. 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병원. 큰 건물이 하늘을 찔렀어요. 정신건강의학과로 갔습니다. 접수하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옥분 어르신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 의사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진 교수입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은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인지기능 검사 받으러 오셨죠? 걱정 마세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24년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계절은요? 겨울입니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72, 65, 58. 계속 계산했어요. 끝까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동차, 의자, 사과. 10분 뒤에 물어봤을 때도 정확하게 답했어요.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시계를 그렸습니다. 숫자 위치 하나 안 틀렸어요. 이수진 교수가 뭔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평소에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기록을 해요. 가계부 쓰고 일기 쓰고 동네 일 적어두고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은서가 가방에서 수첩들을 꺼냈어요. 교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수진 교수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넘겼어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네요. 네. 나는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교수가 최근 수첩을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 금액, 사건 기록. 전부 일관성 있고 정확하네요. 뭔가 더 적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사 결과를 입력했어요. 한참 뒤에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어요.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어르신은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 없으세요. 정말이에요? 네. MMSE 점수 만점이고 시계 그리기 검사 정상, 언어 유창성 검사 정상. 모든 항목에서 정상 범위예요. 손이 떨렸어요. 그럼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세요. 72세 연령 대비해서도 매우 우수한 인지 기능 보이십니다. 이수진 교수가 웃었어요. 오히려 어르신처럼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이 뇌 건강에 아주 좋아요. 계속하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은서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은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멀쩡해요. 중얼거렸어요.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은서가 옆에 앉아서 내 등을 토닥였어요. 어르신 알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처음부터 멀쩡하셨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서 둘이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1995년 그날 밤 멍든 얼굴로 찾아온 여자. 살려달라고 울던 그 사람. 내가 적어둔 기록 덕분에 그 여자가 살았고 그 여자 손녀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기록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구나. 진료 확인서를 받았어요.
인지기능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한테 땅을 줄 거예요. 네. 은서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그런데 내 방식으로 줄 거예요. 후견인이나 무능력자 이런 딱지 없이 내가 직접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법률 자문 받아서 계약서 준비할게요. 증여계약서로 하면 돼요.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은서가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다 못한 일을 이제야 하는 것 같아요.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내리려는데 은서가 불렀어요. 어르신. 응. 어르신 수첩 표지에 쓰신 말씀 있잖아요. 기록은 사람을 살린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어르신 기록이 우리 할머니 살렸고, 저를 살렸고, 이제 어르신 자신도 살렸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지연이 표정이 굳었어요. 가방에서 진료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어요. 지연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인지기능 정상이래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확인해줬어요. 서류가 지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은 아들한테 줄 거예요. 내가 직접 증여 계약서 쓸 거예요. 지연이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아들이 스스로 말하길 기다렸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첩을 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서울대병원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정상. 나는 멀쩡하다. 나는 여전히 나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다. 그날 저녁 성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성호가 가방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성호가 나를 봤어요. 엄마,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다녀왔어. 결과가 정상이라고요? 그래. 나는 멀쩡해. 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성호 앞에 섰어요. 오늘 아침에 말했지. 땅 준다고. 그 말 바뀐 거 없어. 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근데 조건이 있어. 너희 둘 다 내 앞에 앉아.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어.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성호는 이미 앉아 있었어요. 나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지연아. 며느리가 나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급했어? 내가 죽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어?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돈이 필요한 건 알아. 우리 아들 빚진 것도 알아.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지.
지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해봐. 내가 왜 그랬는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서웠어요. 뭐가? 가난이요. 지연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들어봤어요. 성우한테 들었어.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어머니는 혼자 저랑 동생 키우려고 재혼했어요. 지연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새아버지는 우리한테 관심 없었어요. 어머니는 새아버지 눈치만 봤어요. 우리는 늘 짐이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알아. 지연이가 나를 쳐다봤어요. 근데 어머니, 전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나를? 네. 어머니는 혼자서도 다 하시잖아요. 가계부 쓰시고 기록하시고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사시잖아요. 지연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전 그게 안 돼요. 혼자는 무서워요. 누군가한테 기대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돈이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나를 지우려고 했어? 네. 왜? 어머니가 너무 강해 보여서요. 제가 아무리 해도 어머니 같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머니를 약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연 옆에 앉았어요. 지연아. 네. 나도 무서웠어. 네. 나도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 남편 떠나고 혼자 애 키우고 밤마다 울었어. 근데 울 시간이 없더라고.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손을 뻗어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강해서 기록한 게 아니야. 무서워서 기록한 거야. 적어두지 않으면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면 무너질까봐. 지연이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저는 그냥. 괜찮아. 나도 이해해.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지연이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성우를 쳐다봤어요. 너도 할 말 있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 나 사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해. 괜찮아. 나 엄마한테 화났었어요. 화. 어릴 때 엄마가 날 안 쳐다봐 줬잖아요. 항상 일하러 나가고 집에 와서도 가계부만 쓰고 나한테는 관심 없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래서 어른 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엄마한테 짐이었구나. 엄마는 나를 안 사랑했구나. 성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도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어차피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패했을 때도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실망할까봐. 아니, 사실은 엄마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연이가 후견인 이야기했을 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실망한 아들로 보이기 싫었어요. 성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아빠처럼 됐어요. 빚지고 거짓말하고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나 최악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 앞에 섰어요. 고개 들어. 엄마, 고개 들으라고.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나는 손을 뻗어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엄마가 너를 안 쳐다본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쳐다봐서 눈을 돌린 거야. 무슨? 내가 배고플까봐 무서웠어. 내가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일만 했어. 돈만 벌면 내가 괜찮을 줄 알았어. 손으로 아들 뺨을 감췄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일만 하느라 내 마음을 못 봤구나. 내가 외로웠다는 걸 몰랐어. 엄마, 너는 엄마한테 짐이 아니었어. 너는 엄마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어. 성우가 내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어요. 지연이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가지러 방에 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수첩을 펼쳤어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이거 봐. 성우와 지연이가 수첩을 쳐다봤어요. 1997년 3월 2일. 성우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값 15만 원. 1999년 6월 15일. 성우 학교에서 상 받음. 저녁에 짜장면 먹음. 7,000원. 2003년 11월 3일. 성우 중학교 수학시험 100점. 기특해서 용돈 10,000원 더 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8년 2월 14일. 성우 대학 합격. 기쁘서 잠 못 잠. 2015년 10월 10일. 성우 결혼식. 지연이가 예뻤음. 우리 아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음. 성우가 수첩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걸 다. 응, 다 적어뒀어.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엄마가 기록했어. 왜요? 잊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싶지 않아서. 또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4년 8월 3일. 성우가 밤에 술 마시고 울었음.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남. 2024년 9월 10일. 성우 얼굴이 어두움. 걱정됨. 말을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엄마,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았어. 내가 힘든 거. 근데 엄마도 너한테 말 거는 법을 잘 몰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새 페이지를 폈어요. 빈 페이지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같이 쓰자. 같이요? 응. 이제는 엄마 혼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같이 기록하는 거야. 내가 뭘 했는지, 지연이가 뭘 느꼈는지 전부 같이 적는 거야.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땅은 너한테 줄게. 근데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내 이름으로 증여하는 거야. 엄마, 너는 내 아버지 아니야.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오늘 엄마 앞에서 진실을 말했잖아. 그걸로 충분해. 성우가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지연이도 울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연이가 어릴 적 이야기를 했어요. 성우가 사업 실패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남편이 떠나던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뭐가? 제 친정 어머니요. 어머니도 혼자 계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전 무서워서 연락도 잘 안 했어요. 나는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가봐. 그리고 이야기해. 엄마는 늦어도 괜찮아.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말했어요. 엄마, 나 새로 시작할게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정직하게 살게요. 응. 엄마가 믿는다.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목요일.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오늘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이 울었다. 며느리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상처가 드러났다. 그리고 조금 아물었다. 펜을 내려놓지 않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살린다. 진실도 사람을 살린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5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작은 원룸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에 살고 있어요. 땅은 성호에게 넘겼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직접 썼어요. 내 이름으로, 내 서명으로요. 성호는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동네 철물점입니다. 크지 않지만 정직하게 버는 돈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 작은 원룸이 좋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거울 앞에 섰어요. 매일 아침의 의식입니다. 나는 김옥분입니다. 1952년 5월 3일생. 오늘은 2025년 1월 5일 일요일입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어요.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성우와 지연이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작은 방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엄마, 점심 해드리러 왔어요. 성우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너무 좋아. 부엌에서 함께 밥을 준비했어요. 지연이가 채소를 썰고 성우가 국을 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혼자 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들이 부엌일을 거듭니다. 상을 차리고 둘러앉았어요. 좁은 방이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손주가 가리킨 건 탁자 위 수첩이었습니다. 할머니 일기장이야. 매일 써요? 응. 할머니는 70년 넘게 기록하며 살았어. 와, 대박. 손주가 눈을 반짝였어요. 너도 나중에 기록해봐. 기록은 사람을 살려.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성우가 그릇을 닦고 지연이가 상을 치웠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에서 놀았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문득 성우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새 수첩이었어요. 예쁜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옥분. 엄마 수첩 낡아서 새로 샀어요. 고마워.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 종이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성우가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만년필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손 아프실까봐. 이걸로 쓰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우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우리 아들. 성우가 웃었어요. 예전처럼 환한 미소였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또 왔어요.
은서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은서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은서 왔구나. 어서 와. 성호 가족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은서는 이제 우리 가족 같았어요.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은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뭐라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였어요. 72세 할머니 30년 기록으로 존엄 지키다.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읽어보니 우리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수첩으로 정신 능력을 증명한 이야기, 가족과 화해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옥분 씨는 말한다. 기록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라고. 적는 순간 나는 여기 있다고 외치는 것이라고. 눈물이 났어요. 은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어도 기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요. 정말? 네. 이미 주민센터로 전화 많이 왔어요. 자기 부모님도 기록 습관 만들고 싶다고요. 나는 신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잘했나 봐. 할머니가 살려준 내가 다른 사람도 살리는구나. 은서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성호 가족이 돌아갔어요. 은서도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 수첩을 폈어요. 첫 장이었습니다. 만년필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5일 일요일. 아들이 새 수첩을 줬다. 며느리가 웃었다. 손주들이 웃음소리로 집을 채웠다. 은서가 신문을 가져왔다. 내 이야기가 세상에 나갔다. 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적었어요. 나는 땅을 잃었지만 내 이름을 지켰다. 재산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다. 큰 집을 떠났지만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김옥분이다. 72세. 오늘도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여기 있을 것이다. 수첩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살린다. 30년 전 그날 한 여자를 살렸던 기록이 결국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또 희망이 될 거예요. 나는 웃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나는 거울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나는 김옥분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날까지 나는 계속 기록할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요. 지금까지 72세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의 기록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과 권리를 지켜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존엄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기록하세요. 당신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적어두세요. 그 기록이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해는 풀 수 있고 상처는 아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